10번이죠? 네. 서로 달라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줄을 설 텐데, 그쵸? A1이 A2보다 커야 되고요. A2는 A3보다 음. A1이랑 A3 중에서 어느 게 좋고 A4도 마찬가지네요. A4도 A3보다 작아야 되고요. A5보다 작아야 되고, A5는 또 A6보다 커야 되네요. 네, A1이 4 또는 6이고요. 나머지는 뭐 4, 5, 6은 4, 5, 6. A1이 4, 5, 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K가 뭐가 됐든 1에서 6 사이로,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네. 좀 1부터 6까지를 배워보는 얘기죠, 저렇게. 네. 네, 정리죠. 확실한 건 A2랑 A3은 작아요. 그리고 A3이랑 A5랑 A1은 좀 커야 돼요. A6은 딱 중간이에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숫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선분 끄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쵸? 다 달라야 돼요.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A1이 4, 5, 6이 가능하기 때문에 A1을 기준으로 A5는 4, 5, 6 중에 하나. 그럼 A1이 4일 때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A1이 5일 때의 경우가 있을 거고, 그쵸? 네. A1이 6일 때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쵸? 어차피 이거 세 개랑 이거 세 개 이렇게 배워. 섞이진 않을 거야. 섞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1, 2, 3하고 4, 5, 6을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뭐였죠? 윈도우 Shift S? 오씨,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씨, 망했다. 뭐, 이게 지 마음대로 갔네? 여기라니까, 여기. 뭐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감이 와요? 델프 같은 거. 응.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칸이 6칸이죠? 6칸인데 여기다 선분 6개를 칠해야 되는데 그쵸? 선택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럼 처음에 A1이 4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삼인데. A1이 4. 첫 번째가 적게. 왜 직선이 안 되지? 이 경우에 대해서요. 그쵸? 네. 그럼 저 위에 있는 칸들 있잖아. 네. 위에 있는 칸들의 조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얘들이 뭘로 구성될 수 있느냐? 어차피 세 개의 숫자 선택하면 되잖아. 1, 2는 안 되고. 2는 되고. 얘가 4, 5, 6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있겠죠. 얘가 4, 5, 6으로 선택되는 경우. 하나는 6이에요. 꼭 4, 5, 6으로만 선택이 돼야 되나, 그럼?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최소 4거나 5여야 되고, 하나는 무조건 6회. 하나는, 그러니까 A1이 4, 5, 6이니까, 좀 그거 빼고, 이제 하나는 무조건 6이에요. 자, 5는 위에 없어도 된다? 이 좋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5가, A5가 어, 6이고요. 그쵸. A6이 5 같은 경우. 그렇죠. 안 돼요. 가능하죠? 야, A3이 4고. 그러면 A1이 4가 되거든요. A3이 밀리는데요, A4가. 응? 어떻게? 아, 아니네. 귀찮네. 그래. 여기가 6이면, 그쵸? 네. 색깔이 잘못돼. 여기가 6이면, 여기가 4가 되고요. 그쵸? 여기가 5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맞죠? 네. 그 얘기는 4, 5, 6 중에 5가 빠져서 밑으로 간 겁니다. 저때 이제 1, 2, 3을 배열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건데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A, 3이 3이면 되니까. 네. 그쵸? 그럼 1, 2에 의해서, 그쵸? 경우가 나타내진다는 얘기. 그쵸? 6이 빠지는 경우는 불가일 겁니다. 4가 빠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4가 빠질 수 있느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4하고, 여기 6하고, 여기 4를 5가 빠지는 경우와 위에서, 그쵸? 위에서 5가 빠지는 경우. 위에서 4가 빠지는 경우. 그럼 5를 넣고 여기 4를 빼면. 응? 어떻게? 저기 5를 넣고 여기 4를. 저기가 어디야? 저 지금 4가 있는 자리에 5를 넣고 지금 5에 있는 자리를 4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6이 어디 있느냐의 얘기가 되고서. 그쵸? 네. 4가 이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4가 빠지면. 그쵸? 주었다 깨나도. 그럼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겠네요. 그쵸? 누가 위층에서 빠지느냐, 이걸. 그쵸? 뭐, 4, 5, 6이 다 들어간다면 큰 문제 안 되고요. 그쵸?
평균 4개인가 있죠? 평균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조합평균, 산술평균, 아니 기하평균, 산술평균, 역평균 이런 건데요, 그쵸? 역평균. 역. 미역을 빨리 하면 멱되죠, 멱. 역이라는 게 한자인데 그게 지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균 자체도 뭐 가중치 평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그 네 가지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고 평균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정의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산술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별량이라는 건 뭔지 알죠? 하나의 샘플링이 된 값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근데 얘들이 또 하나만 있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고요. 어떤 값들이 이 N개 중에, 그쵸? N개 중에 어떤 값들이 또 같은 값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쵸? 이 값들이 다 다르다면 상관없지만, 이 값들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이제, 같은 것들은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그쵸? 이게 지금 산술평균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뭐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제곱. 이거 분산 아니에요? 맞아요.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요. 그게 뭐더라? 별량 빼기 평균. 그게 뭐죠?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예요. 편차. 맞다. 왜냐하면 평균이 어떤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평균이 어딘가가 탁 정해질 거예요. 그쵸? 네, 이거 있죠. 그럼 평균에 대해서 얘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그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의 정의입니다. 네.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요? 편차의 총합. 0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왜 플러스 편차도 있고 마이너스 편차도 있잖아. 네, 어차피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편차의 평균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해가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건 의미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쵸? 편차들을 갖다가 편차의 총합은 0이지만 편차들을 갖다가 절대값을 그쵸? 구사하면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뭐 어차피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분산을 구한 거니까 그쵸? 당연히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는 효과로 해서 그쵸? 구할 수 있을까요? 네. 평균 쉽게 구하는 방법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 통계에서는 항상 하는 짓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쵸? 네. 통계에서는 하는 짓이 항상 정해져 있죠. 네. 별량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는 미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산술 평균을. 네. 산술 평균을 구하고 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편차. 그럼 이 편차가 또 새로운 별량처럼 인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 때문에 당연히 분산이 정의가 될 겁니다. 그쵸? 분산이 정의되면 마지막으로 소진 편차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을 좀 구하고 싶대요.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값이 그지 같아. 이런. 이런 거 평균 구하려면 다 1000을 빼고 생각할까? 그렇지. 가짜 평균을 먼저 잡는 거예요. 가짜 평균. 가평균이라고 하죠. 느낌으로 딱 봐서 1030. 1030 좋아요. 좀 더 크게.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귀찮고, 그죠? 마이너스 10이랑 그렇죠. 30이랑 13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부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과부족. 얘는 뭐가 마이너스 12죠? 네. 얘는 플러스 31이죠? 네. 얘는 플러스 13. 13이에요. 그쵸? 네. 실패네요. 그쵸? 과부족이 숫자가 좀 커지는 패턴이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과부족의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 탁 더하는 순간 진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쓸데없는 계산, 복잡한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하는 느낌은 결국 이런 느낌인데요. 막대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평균으로, 그쵸? 네. 이렇게 툭 쳤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를 여기다 두고 그쵸, 여기다 그쵸. 두고 가부족의 또 평균. 한서서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게 평균을, 그쵸? 복잡한 계산 안 하고도 충분히. 그럼 이런 것도 딱 보고, 평균? 6? 5? 마음대로. 그럼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부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가평균에다 그 값을 더하면, 그쵸?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을 가장 먼저 구하고요. 평균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죠. 원점처럼, 그죠? 네. 그럼 평균에 대해서 편차가 이게 결정이 날 거고, 그죠? 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더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쵸? 더한다는 그 말 때문에 이게 많이 쓰이겠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1에서 저하고 아니다. 요거랑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다가 끝내는 총 합이란 얘기인데요, 그쵸? 저 시그마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3에서 7까지 거예요. A3부터 A4, A5, A6, A7 A7 모두 다 몽창 더하라는 얘기인데. 코딩하는 거. 응? 코딩하는 거. 똑같아요. 네. if. 그럼 덧셈이기 때문에 덧셈은 어때요?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데 곱셈도 마찬가지죠.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또 분배 법칙까지도 성립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의 성질이 나올 거예요. 그쵸? 덧셈의 분배 법칙이 있어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덧셈과 곱셈에 대한.
곱셈만으로 이루어진 분배 법칙은 결합 법칙이에요. 응? 곱셈만으로 이루어진 분배 법칙은 어떻게 보면 결합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말이 달라요. 그럼 분배라는 말을 안 쓰겠죠. 그쵸? 똑같은 걸로 두고요. 그쵸? 네. 여기에 K 상수배가 됐어요. K 상수배라는 말은 저기서 변하는 값은 i죠. i니까 그쵸? 제대로 쓰면 i가 3일 때는 K 곱하기 F3일 거고요. 그쵸? 네. K 곱하기 F4일 거고요. K 곱하기 F5, K 곱하기 F6, K 곱하기 F7까지? 그쵸? 네. 근데 이걸 우리는 무식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K를 묶어내면, 그쵸? 이게 분배 법칙이죠, 지금? 네. 똑같이. 이해됩니까? 네. 사실 위에는 i는 치기는 그냥 칠만 쓰고. 자, 아래 끝, 위 끝이 똑같다면요. 그쵸? 똑같지 않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이렇다면 뭐야? AI 더하기 BI. 맞아요. BC, AC 더하기 BC. AI 더하기 BI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뺄셈이 된다고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들을 그대로 시그마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별량을 x라고 표현하고요. 그 별량이 몇 번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요. 90점도 나오고 95점도 나오고 100점도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90점이 또 한 명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x1, x2, xn 이렇게 놓으면 그쵸? x1이라는 값이 몇 번 나올지 몰라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통계가 그쵸? 네.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요거는 뭐 그냥 요거 약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라 해야 되죠? 맞아요. 빈도수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도수라고만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도수 분포표예요. 이 도수 분포표를 갖고 그쵸? 뭘 만들 수 있겠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히스토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뭐 그게 의미하는 건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런 도수 분포표 갖고 우리는 새로운 별량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거 뭐였어요? 편차죠. 맞죠? 편차. 또 편차 제곱. 그죠? 네. 또 뭐를 n으로 n.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죠? x도 그럼 우리는 일단 m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m이 어떻게 나올까요? m은요. x 더하기 x1 더하기 x2가 아니구나.
xs 더하기 x1 f1 더하기 x2 f2 그쵸? 아니 1에서 n까지 맞지? 이거를 나눠 편차 제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 제곱은 x 제곱해 xi 제곱해놓고 그냥 i의 1 지분을 n 이런 애들이 또 뭐야? 이런 애들이 개수가 이만큼씩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요. 잠시만. 이게 평균이 아니죠? 미쳤구나. 나눠야지. 아닌가? 나눠야죠. 나눠야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기 n분의 1 n분의 1일까요? n분의 1이 아니죠? n 플러스 1분의 1 왜요? 이거죠. 총도수? 총 개수죠? 이렇게 해야 돼? 값의 개수들이, 이게 개수들이야, 다. 이 값들이 몇 번 나타나지? 그렇구나. 나는 이게 많이 들어가. 총 개수로 나눠줘야죠. 계속 빈도 쓰는 걸 까먹고 있어. 그러면 m이 구해져서, 그쵸? 이제 우리는 얘를 좀 구하면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분산입니다. 별량 x에 대한 분산. 분산은 뭐라 그랬어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그거를 몇으로 나눕니까? 충도수로 나누면 되지? 네, 저거 i 저거. 이걸로요? 어떻게 해요? 시그마 FI. 맞아요.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쵸? 얘도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분자가 전개가 되면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분자 전개. 분자가 전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눌 수 있는. 위쪽일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여기서도 우리는 저걸 전개해서요. 그쵸? xi 제곱 fi 마이너스 2m xi fi m 제곱 fi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이게 뭐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시그마는 이거 뭐냐? 약분. 시그마 약분. 이거 뭘까요? 여기 정의가 뭐였더라? 여기 정의 m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뭐야? 방금 얘기한 거. 요거? 이상하게 표시됐다. 이런? 그지같다. 모양도 참. 요거 약분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건데요, 보니까. x제곱의 평균? 네. 평균 m이라고도 쓰는데요. 이렇게라도 써요. x제곱의 평균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m이었죠? m제곱이죠? 맞죠?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서 또 뭐야?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면 m이 이거였으니까, 그쵸? 네. 분산을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되지만 x제곱 있죠?
x제곱의 평균에서요, 그쵸?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도 돼요. 결과적으로. x 제곱을 평균해서 x 평균을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알면, 그죠? 분산을 알면 원래 별량 x의 x제곱의 평균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확률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어떤 사건이라 특정, 그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그쵸? 중요한 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사실 이거는 농도와도 다르지 않다고 이번 시간에 했었어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확률이라는 거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을 스펠이 맞아? 읽어봐. probability 맞네. 확률을 보통 P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쵸? 네. 여기서 따지고 보면 상대도수가 뭔지 배웠어요? 상대도수?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분의 그러니까 이게 총도수가 시그마잖아. 네. 상대도수가 결국은 뭐냐? 도수 분포가 나오면 상대도수 분포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전체 분의 그거 맞아요. 전체면 당연히 이거 아니겠느냐. 이거. 거기서 특정 빈도수니까 그렇죠? 이게 확률이네. 상대도수가. 오케이? 1학년 때 배운 상대도수가 결국은 확률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이제 결국 PI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개수사라는 얘기입니다. 네.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그렇죠? 네. 같은 기호가 적힌 두 개의 공에 각각 추가로 1, 2로 번호를 부여하여 번호를 붙여 구분하자. 이게 뭐야? 이게 풀이에 대한 얘기야? 난 뭔가 했네, 씨. 약간 조합이랑 집합이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연관돼 있고 정말 밀접한 얘기죠. 사실 수학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요. 그냥 파트가 이건 꼭 무슨 파트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사실은 뭐 해요. 확률의 상대수가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쵸? 대칭적인 상황을 많이 잘 파악하게 되면 그쵸? 쉽게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네. 왜냐하면 마주보는 면에 대해서 대칭인 것들이 마주보는 면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이해됩니까? 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이 배반이다 혹은 독립이다 이런 말을 써요. 처음 들어봐요? 알것 같은데. 배반이라는 말은 우리가 집합에서 교집합, 합집합 이런 얘기를 배운 적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확률에서 우리가 따질 때, 그쵸? 확률에서 따질 때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쵸? 그걸 우리가 집합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이 있어. 근데 어떤 집합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있을 거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 원소의 개수분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니까 결국은 원소의 개수로 접근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따지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렇죠? 공집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두 사건 A, B를 뭐다? 배반이라고. 우리가 집합에서는 뭐라 그래요? 서로서라고 그랬어요. 두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제로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확률 이 부분에서도 벤 다이어그램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라는 말이, 그쵸? 독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말은 원래 정의 그대로 독립이라는 의미 정의 그대로 구사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독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어떤 조건 자체가 원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이, 이거, 이름 참. 여기가 전체 경우의 수고요. 전체 집합. 여기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그죠? 경우래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 PA는요, 그죠? U의 개수의 분의 A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런 상황이 생겼대요. 어떤 조건이 생기면서 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전체가 아니고요. 요 조건으로 제한이 된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요 부분이 있죠? 네.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B가 일어난 상황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전체가 B로 제한이 되면 확 좁혀졌어. 응. 이거 중에 여기 맞아요. 이 전체가 아니고 원래 이 전체였는데, 그죠? 네. 이거 확 제한시켜서 B라는 조건을 확 걸어버린 거예요. B가 이거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달라진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B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쵸? 그걸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게 될걸요? 그럼 얘는 전체가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겠네요? 그쵸? 맞지? 그럼 이건 B가 일어난 상황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돼버린 거잖아? 그런데 이 생각도 한번 해봐. 어.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B가 B가 일어나지 않으면 B가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나는. 저거는 이런 그렇지. 이거 바깥쪽이야. 응. 그러니까 A죠. 응. 그러면은 얘는 B가 안 일어났대요. 이게 벡터 전체는 아니죠. 응? B가 전체는 아니죠. 어디가? 그 아래. 전체일 수도 있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럼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네. 응.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네. 독립이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쳐야 되니까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면 네, 여기 8일자분에 저기 8이 생겨. 비율 얘기잖아? 네. 봐봐. 이 전체에 대해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 그쵸? 요 부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쵸? 요 바깥쪽의 비율과 같다면, 이 전체에 대한 A의 비율과도 다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끊으라는 얘기구나.